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오늘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참 길어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4년부터 시행됐으니까 딱 11년 만에 바뀌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에서 보조금 얼마 준다 이런 걸 미리 공시해야 했고 대리점도 거기에 맞춰서만 할인해 줄 수 있었어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2달 전에 갤럭시 최신 모델을 알아보려고 집 근처 대리점에 갔는데요. 거기선 공시지원금이 2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급제로 사면 더 싸게 산다고 인터넷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폰인데 가격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보조금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 통신사나 판매점들이 유연하게 가격을 못 내리더라고요. 뭔가 좋은 조건이 있어도 법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 안 해도 되고 대리점에서도 자기네 재량껏 할인이나 사은품 같은 걸 더 줄 수 있게 된 거죠. 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진 거예요.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개된 지원금이었는데 이제 그런 틀이 사라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15%까지만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보조금 30만 원을 공시하면 대리점은 4만 5천 원밖에 못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4만 5천 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이젠 그 제한이 사라졌어요. 보조금을 얼마를 주든 자유예요. 어떤 대리점에서는 기기값을 거의 0원에 준다고도 하고 사은품까지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선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해요. 요금제도 따져야 되고 보조금도 매장마다 다르죠. 심지어 기기값은 같은 폰인데도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자급제도 알뜰폰도 많아졌어요. 인터넷으로 비교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겠지 하고 규제를 없앤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손 놓은 건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지도라는 걸 한다고 해요. 예전처럼 법으로 딱딱하게 규제하지 않고 유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지도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 바뀐 점이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보조금 받고 싶으면 선택약정은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요금 25% 할인 받고 싶으면 보조금은 못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젠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합도 생기게 됐어요. 물론 통신사나 대리점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요금도 할인받고 보조금도 받고 기기값도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해요.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려면 결국 내가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제 친구 영석이는요. 최신 폰 사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교를 엄청 했대요. 어떤 곳에선 기기값은 0원인데 고가 요금제 2년 약정 조건이었고 또 어떤 데는 기기값 20만 원 내고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대요. 영석이는 계산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달에 나가는 요금이랑 총 비용을 비교해서 결국 제일 유리한 조건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단통법 폐지 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잘 모르면 괜히 비싼 요금제에 묶여서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복잡한 계약서 내용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전엔 통일된 가격이라 그런 고민이 덜했는데 이젠 내 스스로 따져봐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통법이 뭔지, 왜 생겼고 왜 폐지됐는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단지 법이 없어졌다, 이 차원이 아니고 실생활에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짚어드려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세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제일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같은 폰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요, 동네 대리점 가면 통신사에서 정한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느 매장을 가든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대신 가격은 비교적 투명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대리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 그러고 또 다른 데는 30만 원, 50만 원씩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사은품도 다 다르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지원금 상한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단통법이 있을 땐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정하면 대리점은 거기에서 최대 15%까지만 추가할 수 있었어요. 즉, 기기값 깎아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졌으니 대리점 마음대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요, 시장에 자유가 생긴 거예요. 경쟁이 활발해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대리점에서도 고객을 잡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 수 있어요. 이게 잘만 작동하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좋은 조건의 폰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동네 지인하고 휴대폰 보러 같이 다녔어요. 그분 딸이 아빠 최신 폰으로 바꾸자고 해서 갤럭시 모델 하나를 보러 간 거였어요. 첫 번째 매장에서는 기기값이 45만 원이고 요금제는 7만 원짜리를 2년 써야 한다고 했죠. 바로 옆 매장 갔더니 기기값은 20만 원인데 요금제가 9만 원짜리였어요. 결국 총 비용 따지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서 사느냐, 어떤 요금제에 가입하느냐,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느냐가 전부 다 따로 계산되어야 해요. 예전 같았으면 가격표만 보면 끝났는데 지금은 머리 좀 써야 되는 거죠. 어떤 데는 사은품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준다 그러고 어떤 데는 캐시백을 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페이백이라고 하죠. 일단 비싸게 산 것처럼 계약서를 써놓고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게 생기면 좋은 점도 있지만요, 한편으론 너무 복잡해져서 오히려 소비자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시니어 세대는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계약서도 복잡하고 조건도 길고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싼 걸로 주세요 하면 알아서 해줬는데 지금은 이건 보조금 얼마, 이건 요금제 조건이 이래서 이렇게 되고 부가 서비스는 의무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통신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요금제와 할인 조합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요금제를 쓰면 3개월은 할인해 준다든지, 가족 결합하면 추가 할인해 준다든지, 멤버십 혜택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손주한테 물어봤더니 알뜰폰 쓰면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비교가 중요해졌어요.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공시지원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딱 공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판매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보조금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불투명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선택 약정 할인을 고르는 분도 많죠. 기존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대신 보조금은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 부분도 유연해졌어요. 판매점에 따라서 요금 할인과 기기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조건을 바꿔놓은 곳도 있대요. 물론 이것도 매장마다 다 달라요. 요약하면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알뜰폰 사업자까지 모두 경쟁을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요. 한편으론 이 경쟁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그냥 매장 가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무턱대고 계약하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금제는 제일 비싼 걸로 묶여 있었고 약정이 30개월이었던 거예요. 해지하려니까 위약금이 엄청나서 결국 그냥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꼼꼼하게 물어보고 서류도 읽어보고 매장마다 비교해보고 어떤 요금제를 쓰는 게 적당한지도 따져봐야 돼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아들 덕분에 알뜰폰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자급제 폰은 따로 사고 유심만 받고 끼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시대는 바뀌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배워야 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르는 채 살다 보면 괜히 손해만 보게 되잖아요. 비싼 요금제 쓰면서 폰값도 다 내고 사은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싸게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좋은 기회인지 위험 요소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 이 변화가 우리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옛날엔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들 비슷하게 팔았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가 가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손님을 끌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보조금도 더 많이 주고 사은품도 다양하게 주고 조건도 더 유연해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손주 폰 바꿔주려고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어떤 매장은 기기값을 아예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고가 요금제를 24개월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또 다른 매장은 기기값은 30만 원 내야 되지만 요금제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고요. 어떤 데는 사은품으로 무선 이어폰, 또 어떤 데는 현금 캐시백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잘하면 우리 입장에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어요. 예전엔 선택의 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내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데이터도 많이 안 쓰고 전화도 많이 안 하니까 굳이 비싼 요금제는 필요 없고 기기값을 좀 더 내더라도 월 나가는 요금을 아끼고 싶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알뜰폰이나 자급제 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자급제로 폰 사고 알뜰폰 유심 꽂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월요금이 반 이상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배워서 알뜰폰 유심을 써봤는데요. 진짜 싸요. 예전에 7만 원 넘게 나가던 요금이 2만 원대로 줄었어요. 통화 품질도 똑같고요. 단지 대리점에서 바로 처리 안 되는 건 조금 불편했지만요. 이렇게 보면 단통법 폐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분명 장점이에요. 통신사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생기고 요금제도 더 유연해졌고요. 경쟁이 붙으니까 서비스도 조금 더 신경 쓰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이 변화 속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조금이 매장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요금제도 복잡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안 보면 본의 아니게 비싼 조건에 묶이기 쉬운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0대 아주머니 한 분은 갤럭시 최신 모델을 공짜로 받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금제는 뭐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약서 보니까 9만 원짜리 요금제에 부가 서비스 3개까지 의무로 가입이 돼 있었고 약정이 무려 36개월이더라고요. 결국 공짜로 폰은 받았지만 매달 내는 요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내는 돈이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전엔 단통법 때문에 가격이 단일화돼 있어서 손해 볼 일이 적었는데 지금은 비교 안 하고 그냥 아무 매장 들어가서 싼 걸로 주세요 하면 오히려 비싸게 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공시지원금도 없으니까 가격 비교가 더 어려워졌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호갱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갱이 뭐냐면 호구 고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모르고 비싸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 내가 호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똑똑해져야 해요. 휴대폰 가격이 복잡해진 만큼 내가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 보조금은 얼마인지, 사은품이나 캐시백은 어떻게 주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계약서도 꼼꼼히 읽고요. 특히 부가 서비스가 의무가입인지 아닌지도 꼭 확인해야 돼요. 무료 체험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세대는 자녀들이나 손주들 도움 받는 것도 좋죠. 저는 휴대폰 바꾸기 전에 항상 아들한테 물어봐요. 이건 뭘 조심해야 하냐, 어디서 사는 게 좋으냐 물어보면 금방 비교해 주더라고요. 그게 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함께 비교하고 체크하고 현명하게 사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잖아요. 쿠팡 같은 데서 자급제 폰을 사고 알뜰폰 유심을 따로 주문해서 끼우는 방식도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전화해서 개통하고 쓰면 끝이에요. 그 대신 요금이 정말 싸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구구튼튼 오디오를 듣는 것처럼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단통법 폐지의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보조금도 많아졌고 경쟁이 붙어서 혜택도 다양해졌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늘어났고요. 그치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위험도 커졌죠.
특히 정보의 어두운 사람들, 계약 조건을 꼼꼼히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다고 덜컥 사지 말고 계약 전에는 꼭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 매장을 비교해보고 내가 뭘 선택하는지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또 정부나 통신사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정부 쪽 움직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서 시장 자율에 맡겨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라는 방식으로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법으로 딱 정해서 처벌하진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지도하거나 권고하는 식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리점이 고객한테 충분한 설명 없이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부가 서비스를 잔뜩 묶는 식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면 경고도 주고 조사도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보조금 지급 조건도 투명하게 적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자급제폰을 더 활성화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통신사 대리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급제폰으로 자유롭게 기기 사고 알뜰폰이든 어떤 요금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절충형 완전 자급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소비자한테 더 큰 자유를 주는 방향이긴 해요. 하지만 거꾸로 보면 책임도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비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시니어 세대인 우리가 이런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 매장을 꼭 비교하세요. 절대 한 곳에서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고 발품을 조금만 팔아도 같은 모델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가격뿐 아니라 사은품, 요금제 조건, 부가 서비스 가입 유무까지 꼼꼼히 비교하셔야 해요. 두 번째, 계약서를 무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말로는 공짜입니다 해놓고 실제 계약서에는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위약금이 쭉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글씨 작게 쓰여 있는 부분일수록 더 잘 보셔야 해요. 조건을 모르고 사인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선택 약정 할인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판매점에 따라 요금 할인도 받고 기기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조건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건 자녀나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사은품이나 현금 캐시백에 혹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야 하는 요금이에요. 어떤 분은 이어폰 하나 받으려고 3년 동안 비싼 요금제를 썼다가 결국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해요. 기기 값과 월 나가는 요금을 더한 값에 약정기간 곱하기, 이걸 꼭 계산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알뜰폰과 자급제도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대형 통신사에서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자급제폰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알뜰폰은 요금이 훨씬 저렴해서 통신비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알뜰폰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써보니까 통화 품질도 똑같고 요금도 훨씬 싸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자녀나 손주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었다고 혼자 다 하려 들지 마시고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단 몇 분 만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휴대폰 바꾸기 전엔 무조건 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어떤 게 제일 싸냐? 어디서 사면 되냐?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뭔가 이상하거나 계약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당장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어디나 경쟁이 치열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려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사요.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단통법 폐지는 우리한테 더 많은 선택권을 줬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도 요구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가만히 있어도 누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따져보고 결정해야 손해 없이 오히려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에도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우리 세대는 그냥 편하게 쓰려고 했던 시대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해요. 그래야 휴대폰도 싸게 사고 요금도 절약하고 손해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 싶은 분 계시면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다음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리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그런 불공평한 일은 이젠 없어져야 하잖아요.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기운차게 웃을 수 있는 일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